안녕하십니까. 8월 27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날이 되었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, 나스닥 지수, S&P 500 지수 모두 일관되게 이제 장 초부터 장 마감 때까지 우하향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,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 원인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잭슨홀 경계감인데, 사실 잭슨홀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맞습니다.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난주까지는 테이퍼링을 경계하자 하다가 시장이 빠지고 나서 잭슨홀 밑에 아예 크게 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,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일 잭슨홀 미팅,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, 어, 뭔가 너무 안일하게 보지 말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겠습니까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뭐 저도 어느 정도 뭐 이게 저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, 우리나라도 나름 경제 10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한 게 다른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미국까지도 어느 정도 뭐 몇 퍼센트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뭐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. 우리나라도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,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뭔가 좀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. 그 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코로나 전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겁니다. 다른 나라에서도. 그래서 일단은 오전장에는 그래서 빠졌고요. 오후장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죠. 카불 공항, 며칠 전에 그 비행기 사람들 매달려서라도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그 카불 공항 있죠.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.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이제 두 번 터졌습니다. 연쇄 폭탄 테러가 터졌는데, 일단 처음에는 이 폭탄 테러를 누가 한 것이냐,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 상태로 장 마감이 되었는데, 미국 장 마감 이후에 IS에서 우리가 했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것 같지만은 누구 하나 폭탄 테러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왜냐면은 탈레반은 미군 철수의 가장 큰 최대 수혜자입니다. 근데 여기서 미군을 건드리는 것은 자충수가 될 거고요. 아니면은 반탈레반, 그러니까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속해 있던 그런 편인데, 미군 너네가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라는 보복 심리로 폭탄 테러 발생할 수 있어도 굳이 카불 공항에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것이냐에 대해서 추정이 많았었는데, 이제 IS에서 우리가 했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IS를 지목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었었지만은, 뭐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, 이것이 만약 탈레반이 한 거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탈레반이 미군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은 미군이 다시 들어갈 명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또 확대가 될 수 있어,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뉴스가 되고,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뭐 반탈레반 세력,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에 있었던 사람이 또 테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마찬가지로도 내전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. 탈레반 내에서 뭔가 이제 경비를 강화하고 조금 더 탄압과 이제 이런 것들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전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었는데, IS에서 하면서 오히려 탈레반도, 아니면 이제 그쪽 예전에 터키 쪽에 있었던 이 쿠르트 쪽까지도
미군이 이 두 세력을 이용해서 IS를 또 잡아낼 정도로만 좀 끝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미국 증시 단기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요, 뭐 미국 증시에서 뭐 악재가 두 가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뭐 악재가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냥 어느 정도 경계 심리 정도 이렇게 어제랑 그저께랑 뭐 계속 비슷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큰 이유는 제가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이 우리나라가 이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제 야간에 미국 증시 빠질 때 우리 증시가 안 빠졌습니다. 왜 안 빠졌을까요?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.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빠지고 선반영돼서 미국 빠질 때 가만히 있을 만한 이슈는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실 어제 우리나라가 증시 하락으로 이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야간에 0.1% 빠졌습니다. 0.1% 빠졌고 역의 환율도 변함없이 1171원 정도로 마감한 거 보면 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졌고 그 뒤에 미국에서도 아예 한국이 금리 올렸대. 예를 들어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니겠지?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고요.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있기 때문에 뭐 악재는 반영될 건 없지만은 경계 심리는 계속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이고요.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요? 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.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제 금리 올리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습니다. 채권 금리가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조금 주목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가 빠졌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. 10년 만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됩니다. 올라와야 되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밤 11시가 잭슨홀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딱 하기 때문에 파월 차례가 오늘 밤 11시 때문에 뭐 오후쯤 갈수록 경계감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오늘도 조금 재미없고 조용한 시장 이어질 것 같고요. 일단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일단 오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